쇠를 내리치는 소리, 다소 둥탁하고 누군간 그저 소음이라 할 수 있지만 그에게 이 소리는 아주 특별합니다. 지나가다가 뭐 공사장에 뭐 새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뭐 궁금하고 이래가 찾아가서 보고 뭐 일하죠. 어릴 때부터 내 뭐 아버지 뭐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자라다 보니까 두드리는 소리만 나면 좋네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2대째 경주 유일의 대장간을 지키고 있는 대장장이 유종태 씨. 쇠에 혼을 담는 남자, 그가 전하는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당시에서 바로 나온 싱싱한 파프리카를 한 보따리에 3,000원, 5,000원씩에 비싸게 판매합니다. 경주 건창시장에 장이 서는 날, 북적이는 장터 안에는 정겹고 때론 치열한 우리네 삶을 대변하듯 다양한 소리들이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옹골찬 나름의 규칙을 가지며 일정하게 한음을 내는 이 소리. 그 소리의 정체를 따라가 보니 겉보기에도 오래된 대장간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직 손 망치질만을 이용해 쇠를 단련시키는 아직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이곳.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장장이가 된 유종태 씨가 지키고 있는 경주 유일의 대장간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옛날에 아버님 쓰시던 안경입니다. 그대로 나가면 먼지하고 오해서 녹도 쓸고 그랬네요. 여기는 이제 옛날부터 아버님이 계속 일하시고 아버님이 이제 다 만들고 있는 대장간이거든요. 지금 안에 보시면 뭐 집게라든지 이런 거 너무 많이 쓰고 뭐 이런 게 다 아버님 쓰시던 거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잠시 시간이 멈춘 듯 아직도 곳곳엔 돌아가신 아버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해방 직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선택한 길. 그렇게 아버지는 대장장이가 됐습니다. 고모부가 경주서 대장간을 크게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버님이 일을 배우셔가지고 근처 나가지고 이제 대장간 이걸 차리셨거든요. 아버님 일하시는데 뭐 되게 꼼꼼하십니다. 막 그냥 대충 하는 게 없으시고 그 뭐 물건 해가신 분들은 다 좋다고 계속 오시고 그런 분들이 단골돼가지고 옛날에만 해도 풀 같은 거 베고 뭐 이러면 하루 종일 해도 사람들은 이제 빽빽하게 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들어간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내와 노는 게 이어서 놀고 호미 같은 거 만들고 이러면 호미 자루에 댕기라 해가지고 감는 게 있거든요. 그걸 내 만들고 뭐 감아주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적으로 뭐 내 보는 게 그렇게 배우게 됐죠. 고되고 힘든 일임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유종태 씨가 자신의 뒤를 잇기를 바라셨다는데요. 묵묵하게 대장장이 외길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 그의 빈자리를 이젠 아들인 유종태 씨가 지키고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아버지와 아들이 지킨 이곳 대장간, 그리고 천도가 넘어가는 화덕 앞에 선 대장장이. 이렇게 그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문 제작 의뢰가 들어왔다는데요. 이렇게 모양대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 들어온 건데 보통 칼 만들러 오시면 이제 뭐 이래 쇠를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좋은 쇠 이래가지고 뭐 쇠 권해드려가 만드는데 이 쇠는 이제 뭐 가져오신 분이 그분한테는 의미가 있는 쇠라고 해가지고 모르든 뭐 강하든 그건 상관없으니 칼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래. 쇠를 가지고는 못 만드는 것이 없다는 솜씨 좋은 대장장이 유종태 씨. 본격적으로 손님이 주문한 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쇠 쓴지를 알아야지 열처리도 제대로 하는데 뭐 무린 쇠인지 강한 쇠인지 이걸 모르고 그냥 아무따나 열처리 했다가는 날이만 이제 뭐 물러지기나 뭐 아니면 너무 강한 걸 또 열처리를 세게 하면 부러지고 그렇거든요. 이 쇠는 칼을 만들어 놔도 그냥 장식용으로는 놔두면 몰라도 실용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못할 겁니다. 쇠가 무르기 때문에 날이 이래가 좀 딱딱한 거 썰면 날이 옆으로 넘어가거든요.
쇠의 성질을 알았다면 이제 단조 과정을 거쳐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화덕에서 달궈진 쇠를 망치로 두드려가는 작업. 무엇보다 힘의 강약 조절이 중요하답니다. 쇠를 다루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열처리인데요. 더욱 견고하고 단단한 쇠를 만들기 위한 작업. 쇠의 생명력과 대장장이의 혼을 불어넣는 일이 바로 담금질, 열처리 작업입니다. 열처리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열처리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쇠 강도가 달라지니까요. 강한 쇠 같은 경우에는 이 물에 넣으면 다 깨지거든요. 그냥 기름에 담그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에서 열처리 해가지고 공기에 그냥 씻는 것도 있고요. 그 쇠에 따라 가지고 열처리를 잘해야지 잘못하면 다 깨지거나 뭐 이제 물러가지고 휘고 그럽니다. 칼의 모양이 잡히면 연삭기로 칼날을 세워주는데요. 그런 다음 마지막 최종 관문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날이 잘 새는지 확인하는 일. 이 과정에선 유종태 씨만의 테스트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쉽게 말하지 뭐 신문 같은 거 잘 잘리면 잘 된다 근데 그거는 요령만 있으면 다 자르거든요. 손톱에 이래 올려놓고 밀었을 때 이 날이 제대로 쓰면 딱 파고다가 꼼짝 안 합니다. 대신 절대 힘 주면 안 되고 칼만 얹어놓고 해야 돼요. 안 가면 손 다치니까요.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듯 한 자루의 칼을 만드는데도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자루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하네요. 하루 종일 쇠를 두드리니 어깨는 천근만근, 손에는 훈장처럼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뭐 쉽게 뭐 기계로 뭐 하는 것 같으면 야 기계가 두드리니까 뭐 손이고 뭐고 뭐 아픈 데가 없지만 전부 몸으로 몹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또 안 되고요. 내만 아니면 반상고나 파스 같은 거 내 몸이 달고 살죠. 붉게 익은 쇳덩이를 수십 수백 번 힘 조절을 해가며 내려치는 일이 단순해 보여도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이렇게 망치질과 담금질을 견뎌낸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 뭐든 허투루 하지 않는 그의 성실함을 제일 먼저 알아봐주는 이 역시 단골 손님들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성의껏 잘 건치주고 열심히 잘 하십니다. 대장금이 없으면 새로 사든지 뭐 장비를 다시 구입하든지 해야 되는 거니까 새 거를 다시 사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 고장나면 다시 이제 여기서 오면 다시 이제 이 세팅을 다시 해주니까 훨씬 더 좋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은 직접 도안까지 그려가며 그에게 작업을 맡기는데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온 도안들을 볼 때면 가끔 생각나는 손님이 있다고 합니다. 산에 이제 약초캐고 한다고 꽃갱이라든지 뭐 호미하고 뭐 이런 따로 제작해달라고 이제 도면 가져오셨거든요. 그리고 그거 해줬더니 나중에 다시 오셔가 말씀하시는 그 가져가가지고 산삼도 몇 뿌리 캐고 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 저도 좋고 그렇죠. 제작진이 포항에서 왔다고 하자 유종태 씨가 특별히 보여주고픈 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 과메기 칼입니다. 이 종류가 과메기 할 때 다 쓰는 거거든요. 이 종류가 과메기 할 때 다 쓰는 칼이거든요. 예. 과메기 칼 특징이 쇠가 강하고 날이 오래 가거든요. 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상제 할 때마다 얼마씩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날이 오래 가야 되고 오래 써도 날이 안 죽어야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쇠를 강하고 잘 되는 걸 원합니다. 죽도시장부터 포항 구룡포까지 안 쓰는 덕장이 없을 정도로 유종태 씨가 만든 이 과메기 칼은 그야말로 인기 상품이랍니다. 큰 칼 놓고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그러니까 작업하는데 맞게 제가 이래 맞춰준 거거든요. 그리고부터는 이제 뭐 쓰고 편하니까 전부 이제 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이래 해가지고 많이 쓰죠. 30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장장이로서의 삶. 올여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갈 유종태 씨의 최종 꿈은 무엇일까요? 계획은 이제 제가 뭐 여기서 뭐 이제 뭐 아버님 전에
뭐 지역 문화재 하려고 했었는데 못 하셨거든요. 제 아버님 못 하신 거 그거 뭐 제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지역 문화재라도 하고 나중에 무형문화재라도 뭐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죠. 되면 아버지 진짜 좋아하시겠다. 예.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유종태 씨. 경주 유일의 대장간의 명맥을 지켜가고 있는 대장장이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 차가운 그 이름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달려줄 냉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민지예요. 아 여름이면은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죠. 거의 일주일에 거의 한 두세 번은 꼭 먹는 것 같아요. 바로 냉면. 냉면이라 쓰고 보양식이라 읽는다. 더위에 지친 입맛 나에게 맡겨라. 제가 알기로는 이 광주에는 조금 대표적인 냉면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상도는 진주냉면, 또 화목냉면 뭐 이렇게 있는데 전라도는 딱히 이 집은 맛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 그럼 얼마나 맛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가 또 미식가잖아요. 살얼음 동동 띄워진 게 얼마나 시원할까요? 이 육수가 제가 봤을 때는 천연 재료로 우려낸 그런 육수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나는 육수랄까요? 냉면의 생명은 육수. 이 집 육수엔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소사고라고 돼지 사고를 뽀얗 교육을 합니다. 그 육수에다가 야채 6가지를 넣은 다음에 그걸 1시간 동안 끓여요. 감칠맛을 더해줄 다양한 채소를 사골에 더해주는데요. 사골로 육수를 내면 건강은 물론 살얼음이 더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육수가 잘 우러난 것 같죠? 찬물 샤워까지 맞춰주면 쫄깃한 면발에 육수도 일품인 냉면 완성! 이 집이 더 특별한 건 냉면을 먹으면 고기가 서비스! 손님들이 남은 고기를 놔두고 이제 후식으로 냉면을 시키잖아요. 그 냉면에다가 고기를 같이 싸드신 걸 본 후 정식 냉면을 주문하시면 서비스로 고기를 드렸을 때 손님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비스라고 해서 대충은 없다. 고기 양념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저희 집은 한약재 10가지와 과일, 야채 등 총 23가지 재료를 3시간 동안 끓입니다. 끓인 후에 그 양념 가지고 고기를 24시간 동안 재운 후에 구워서 나갑니다. 냉면도 물론 맛있지만 이 집 고기 맛에 반해 이 집을 찾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불향 살짝 입혀주고 냉면에 돌돌 말아먹으면 느낌 아시죠?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맛? 뭔가 자극적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쁜 남자처럼 막 이렇게 엄청 자극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고 무슨 말이야?
누구부터 먹어줄까? 아우, 이 윤기 좀 보세요. 면에 한번 싸 먹어볼게요. 아, 진짜 냉면만 먹으면 또 섭섭하고 고기만 먹으면 섭섭하니까 이렇게 같이. 고기는 좀 약간 좀 되게 달달해요. 달달한 느낌? 맛있다. 고기 왜 이렇게 맛있어? 또 이 비빔냉면도 한 그릇 해줘야죠. 새콤달콤한 양념이 고기랑 얼마나 찰떡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냉면 먹고 디저트 집으로 고고! 네, 저희 집은 광주 최초 크레페 전문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기분 좋게 만드는 크레페 맛집이라는 거죠. 크레페는 프랑스 정통 요리인데 시중에는 레시피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저희가 서울이나 제주도 같은데, 이태원 같은데 유명한 식당에 찾아가서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길거리 음식 같은 것도 직접 찾아가서 사진 같은 거 찍어와서 저희가 레시피를 개발을 했고요. 그 밖에도 다른 베이커리류의 레시피를 따와서 크레페에 접목시켜서 만들어 봤습니다. 가벼운 계란빵을 먹는 것 같은 맛과 얇게 붙여서 식감도 좋은 크레페, 달걀, 고기 등을 더해주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무등산 절경. 저는 지산동의 한 카페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왔더니 창도 너무 크고 뒤에 이 무등산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걸 보아하니 이 무등산 날다람쥐로서 또 뛰어가고 싶네요. 이 크레페는 이 안에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이시나요? 바나나, 시리얼, 딸기. 어우, 맛있겠다. 달콤함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 크레페를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구경만 해봤지 먹어본 적은 없어요. 먹어볼게요. 크네? 이거는 굉장히 쫀득쫀득한 느낌. 반죽에 메밀가루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쫀득쫀득하구나. 그리고 이 바나나, 딸기와의 이 초코의 궁합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맛있는 거, 달달한 거. 이거는 펼쳐져 있어서 뭔가 했더니 약간 식사 대용으로 즐기기 좋은 약간 브런치 같은 메뉴 같아요. 이게 크레페네. 이게 내가 말아버리는 거지. 일단 확실히 이 크레페가 진짜 쫀득쫀득하네. 그거네. 메밀전. 메밀 들어가니까 이 메밀전 같이 메밀 전병. 이렇게 말아버리는 메밀 전병. 이름만 뭐 고급지지. 메밀 전병 역시. 맛있다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그야말로 촉촉한 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더덕 주스도 마셨습니다. 여러분도 무등산이 보이는 지산동에서 달달하고 시원한 즐거움 만나보세요. 야호!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행 간사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에 우리 여수시에
인공지능 분리수거기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말 현금으로 돌려주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제 가을 완료가 됐으니까 쓰레기를 치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쓰레기도 치우고 그래서 돈까지 벌고 일석이조 가보겠습니다. 뭐든 다 해드리요. 오늘 날씨가 쓰레기 줍기에 딱 좋습니다. 이곳저곳 사사시저 쓰레기를 뒤져볼 텐데 주변에 보니까 쓰레기가 많지가 않네요. 예,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금 1시간 동안 쓰레기 제가 가득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출발! 쓰레기 없어요? 재활용 쓰레기 없습니까? 박스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플라스틱 뭐 페트병 이런 거 없습니까? 플라스틱 페트병 뭐 이런 거. 아유, 쓰레기 천국이네. 플라스틱.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빗자루요? 아, 그래? 아이고, 재활용. 아이고, 플라스틱. 좋다. 쓰레기 어디 있나. 인생 4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찾으러 다닌 건 처음인데.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이어지는구나. 와우. 계속 나와. 너무 좋아. 사랑합니다. 10점. 1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이거 쓰레기 주워가지고요. 아버님, 이 쓰레기 주워가지고 인공지능 쓰레기 넣는 데가 있대요. 거기 넣으면 돈으로 환산해 준답니다. 이걸 재활용 통에다 딱 넣으면은 거기서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준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근데 그런 걸 알아야지. 그치. 좋은 정보 아니야, 아버님. 쓰레기 저 재활용 그 속에다 갖다 기계에다가 통 넣으면은 어디다 갖다 하는 거야? 기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대요. 어디가? 내가 물병 요것이 굉장히 아깝다. 많이 나오는데 이거 아깝잖아, 이거. 아까워. 그렇지. 이걸 그냥 갖다 보면 어떻게 그냥 소화를 시키느냐. 어찌 안 내. 방법이 궁금하죠. 쓰레기 꼭 이렇게 하셔가지고 돌아보고 환산 받으시라고. 그거는 배웠구만. 이거. 요걸 저그 동사무소 가서 어디다가 그 재활용. 그치, 그것만 물어보시면 되겠다고. 그것만 한번 물어볼래.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그래서 동정한테 물어보면. 동정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알려주시겠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버님. 조심히 가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뛰어. 고고고. 이 기계네. 신기하게 생겼네. 분리수거를 넣고 투입 종료, 그 휴대폰 번호 하면은 입력 완료, 적립.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왔으니까 얼마나 미션이 완료가 되는지. 자, 시작하기. 너는 족족 포인트로 쌓인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해. 들어가시오. 야, 이거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포인트 295포인트 지금.
이런 거는? 이거 플라스틱이잖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 되네요. 예. 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 구별을 좀 잘해야 돼. 안 되는 건 안 되네요. 예. 자주 오시나 봐요. 네. 네. 한 2,000포인트. 2,000포인트 벌써? 예, 예. 와. 아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예. 근처에 계시니까 예, 한 번씩 오셔가지고. 네, 가까이 있고. 사용하면서 이제 뭐 편리한 점들이 상당히 많을까요? 어떤 점이 편리한 점? 이렇게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네네. 버려질 수도 있는데 그치.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 원활하게 재활용이 되고 네. 또 이 포인트 적립이 돼서 네. 이걸 현금으로 활용할 수 그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이용하면서 느꼈던 게 네. 우리 주변의 상가분들하고 네. 이렇게 동아리 형태를 만들어서 이 포인트를 잘 적립했다가 네. 연말에 좋은 곳에서 쓰면 예. 불이웃돕기나 이런 거. 그러죠. 예. 아파트 분요일이라든지 그렇지. 거기서 적립하셔갖고 연말에 이런 데다 씁시다. 이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한 방법이 많네요. 많아요. 네. 다 넣었습니다. 오늘 제가 수고한 거 다 했어요. 정리 완료! 와! 자,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모은 페트병과 캔들,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것들 다 모아서 정확하게 700점이 넘게 좀 나왔습니다. 예. 뭐 열심히 모은다고 뭔데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시간 동안 모은 거 지금 상당히 많이 모았거든요. 차곡차곡 좀 하루하루 천천히 모아본다면 더 많은 금액을 정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근처에 좀 약간 정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스토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개선된다고 하면 더 좋은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의뢰자분의 의뢰를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다 해드릴게요. 해드리요. 푸르른 숲을 찾아 산으로 간다고요? 대전도심에는 계절마다 새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수목원이 있습니다. 바닥에는 예쁜 형형색색 꽃들이 있어서 나비도 있고 오시는 분들이 환상을 지르고 가십니다. 권총생태관에서는 흥미로운 생태계를 만날 수 있고요. 갑천에선 시원한 수상 스포츠를 체험하죠. 대전도심에서 즐기는 특별한 하루 만나보시죠. 정부 대전 청사와 엑스포 과학공원 사이에 자리한 대전 한밭수목원. 접근성이 좋고 정원 조경이 아름다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중부권 최대 도심 속 수목원입니다. 뉴욕에는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대전에는 이곳 한밭수목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곳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900여 종의 수목과 300여 종의 풀과 꽃이 숲을 이루고 있는 한밭수목원. 잠시만 산책해도 힐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한밭수목원은 가끔씩 오지만요. 장소는 그대로인데 언제 오는지에 따라서 늘 그 모습은 변하는 것 같아요. 수목원이 올 때마다 다른 얼굴로 반겨주지요. 수목원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오셔도 다른 모습이 예쁘게 꽃도 많고 나무도 많아서 또 눈이 올 때도 예뻐요. 비 올 때 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산책 오시는 분들이 언제나 오시면 새롭다고 하셔요. 6월 이맘때면 화사한 빛깔로 세상을 밝히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꽃의 여왕 장미가 빛깔로 향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대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야, 화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네, 아닙니다. 주변이 장미꽃
꽃이 활짝 펴서 정말 예쁘네요. 네, 오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세요. 이게 장면이 저희 장면 되게 아담해요. 그래서 지금 위에는 덩굴장미가 빨갛게 머리를 덮고 바닥에는 예쁜 형형색색 꽃들이 있어서 나비도 있고 오시는 분들이 산성을 지르고 가십니다. 울긋불긋 장미꽃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꽃 향기에 취해 황홀한 기분이 듭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장미꽃을 좋아하는 거겠죠. 모든 꽃이 아름답고 예쁘지만 특히 장미꽃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선물로 주잖아요. 장미꽃도 이렇게 한 송이를 줄 때는 의미가 너만을 바라볼게 그런 뜻으로 주는 거라고 합니다. 저희들 한 송이 선물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100송이를 선물할 때는 프로포즈 할 때.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101송이는 오직 너만을 사랑해. 그래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장미뿐만이 아닙니다. 수십 가지의 허브도 요즘 제철을 만나 활짝 피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좋은 향기를 선물하죠. 사람은 자기 몸에서 향이 안 나니까 향수를 바르죠. 이 친구는 온몸에서 향이 나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비비셔서 냄새 맡아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 친구는 수목원 향기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향기가 깊이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얘는 뭐예요? 이름이 버베나, 레몬 버베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선물. 야! 감사합니다. 또 그냥 가면 안 되죠. 네. 간직하고. 가져가야죠. 이렇게 많은 꽃과 나무가 병들고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상에 여러 병원이 있지만요. 여기는 수목원답게 특별한 병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안에 있습니다. 한밭수목원 한편에 자리한 이곳은 나무와 화초에 생긴 병해충과 환경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방제와 치료법을 세우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현미경도 그렇고 주변의 분위기는 예전 학교 다닐 때 과학실 같은데요? 예, 여기는 연구실이고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나무병원입니다. 그럼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수목 진료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 개발 같은 걸 많이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전시의 공원이라든지 그런 다중이용 녹지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수목 생리적인 문제, 병해충의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자문이나 교육 같은 걸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목원에 있는 나무들이 더 건강하고 잘 자랄 수가 있는 거네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꽃과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벌과 나비 같은 곤충이 있기 마련이죠. 이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곤충 생태관을 찾았습니다. 물속에 사는 곤충부터 천연 기념물까지 다양한 곤충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곤충은 파리와 모기. 네. 사실 안타깝습니다. 곤충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박제된 곤충도 아니고 네네. 직접 살아있는, 날아다니는 곤충들이네요. 네네. 저희 곤충 생태관은 말 그대로 생태, 살아있는 곤충들을 주로 전시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곤충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365일 나비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나비가 항상 날아다니고 나비들은 또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뭐 번데기를 확인할 수도 있고 나비의 알도 확인할 수도 있고 애벌레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생태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1층 전시실에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수십여 가지 곤충의 생태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곤충들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 오면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하고 좋아하겠어요. 예. 진짜 좋아합니다.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나비와 반딧불이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딧불이는 곤충센터관 2층에 저희 사육실에 암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암실 안에 들어오면 그 낮 시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반딧불이 불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그리우신 분들 한밭수목원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곤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밭수목원 내에 있는 곤충 생태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한밭수목원 옆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갑천. 이곳에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수상 스포츠 체험 교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밭수목원을 그리고 갑천으로 나들이 나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또 들리는 곳이 이곳 수상스포츠 체험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이 된다고요? 네네.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타 지역에서도 오셔도 무료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어떤 것들을 즐길 수가 있나요? 네, 여기는 지금 저희 체험장에는 페달보트, 그리고 카누, 그리고 SUP, 그리고 단체로 이용하실 수 있는 드래곤보트 용성까지 한 4가지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즐기는 수상 스포츠, 게다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처럼 탈 수 있는 페달보트에 올랐는데요. 때마침 구름이 하늘을 덮고 바람이 불어 시원하게 수상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올 한밭수목원에서 장미를 비롯한 여러 식물들도 만나고 곤충 생태관에서 곤충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수상 스포츠를 통해서 다양한 즐거움까지 누리니까 도심 속에서 제대로 된 자연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더 더워지기 전에 자연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한밭수목원에 가면 아름다운 꽃향기 덕분에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푸르른 숲속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신비로운 곤충의 생태도 살펴보고 갑천에서 수상 스포츠까지 즐기면 선물 같은 하루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심이 답답하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대전 한밭수목원을 찾아보세요. 색다른 여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두 외길 인생 10년차 민만두입니다. 만두는 정말 손끝에서 피어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두와 함께한 10년은 저에게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 저에게도 슬럼프가 있었죠. 하지만 그 슬럼프를 이기게 해준 것도 바로 만두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특별한 만두를 찾아 떠난 민만두의 민대표. 바삭함은 기본, 처음 보는 비주얼은 콤보. 어디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던 특별한 만두 맛집의 향연. 만두 장인들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가장 이색적인 만두 만나러 지금 출발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만두의 민대표라고 하는데요. 민만두 아시죠? 잘 모르겠네요. 민망하네요, 정말. 제가 특별한 만두를 찾아서 왔는데 여기 만두가 보이지가 않네요. 저희 특별한 만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북적이는 손님들 사이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먹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튀김 아닌가요? 저 이런 맛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진짜 먹은 건지 감동을 먹은 건지. 처음 봤을 때는 만두라고 생각 못하고 튀김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안에 고기랑 이렇게 가득 차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었어요. 네,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서 식감은 바삭한데 안에 육즙이 엄청 많이 터지고. 손님들도 극찬한 이 만두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두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심상치 않은 주방 분위기. 주방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가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색만두의 정체는 가지입니다. 어슷썰기한 가지를 반으로 갈라 미리 준비된 만두소를 채워넣고 손으로 잘 정리를 해준 뒤 숙성된 반죽을 묻혀 튀겨만 주면 튀김과 만두 그 사이 바삭함이 살아있는 가지만두 완성입니다. 어머! 일단 외형은 특이하네요. 어머, 외형은 일단 합격. 이게 바로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가지 만두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을 봐야 될 것 같아. 드디어 그 맛을 보는데요.
정막을 깨는 저 바삭한 소리 들으셨나요? 오?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채소 고기에서 나오는 그 육즙의 쫙 깊은 맛.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찾았네. 이색적이면서도 계속 손이 가는 그 맛. 근데 이거는 어린 친구들이 또 가지를 좀 안 먹는 애들이 있으면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는. 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대박이다. 아이고, 아니, 사장님 여기 잠시 앉으시죠. 아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시킨 게 아닌데요? 가지만두를 경해서 드시면 아, 이 가지만두 어떻게 하다 탄생이 되셨나요? 일본 여행 중에 원래는 가지만두가 중국에서 이제 즐겨 드시는 가정식인데 일본에서 처음 접하고 너무 특이해서 가지고 와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에 육즙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젤라틴 성분을 넣어서 육즙을 터뜨려서 먹는 샤오롱바오라는 만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생 끝에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어머. 그럼 뭐 이 면하고 또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면하고 드시면 맛있습니다. 가지만두의 맛을 더해줄 탄탄면. 탄탄면은 고추기름과 참깨 소스를 섞어 만든 양념에 면을 비벼 먹는 중국식 면 요리인데요. 깊게 우러난 육수가 일품인 탄탄면과 가지만두의 조화는 과연 어떨까요? 와, 깊은 국물의 탄탄면 또 담백한 가지만두가 정말 환상궁합입니다. 그 가지만두 정말 새로웠죠. 하지만 제 슬럼프를 깨기엔 역시 부족했어요. 그래서 전 길을 떠났죠. 만두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한 민만두의 두 번째 여정. 이곳에서는 어떤 만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허, 이거 뭐 특별한 만두가 이제부터 있겠어? 아니 뭐 여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똑같네요, 사장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어허. 이게 뭐야? 만두 좀 먹어봤다는 민만두도 놀랐다. 충격적인 비주얼의 정체는 바로 갑오징어 먹물입니다. 이 먹물과 밀가루가 만나 바로 까만 만두의 반죽이 되는 건데요. 오징어 먹물은 방부 효과가 강한 리조팀이 들어있어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오징어 먹물과 만두피가 만나 훨씬 쫀득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한입 크기로 펼쳐진 만두피 속으로 만두소를 꾹꾹 눌러 채워주고 예쁘게 빚어 찜기 가득 넣어주기만 하면 민만두도 놀란 두 번째 이색만두, 까만 만두 완성입니다. 아니 손님, 드시지만 말고 맛 좀 알려주세요. 되게 까만색이라서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안에 소도 되게 손으로 하셨는지 씹히는 맛도 있고 느끼한 맛 전혀 되게 맛있어요. 밀가루 냄새도 없고 또 단 한 가지 특징은 키워도 집에서 가져가서 먹어도 포장용으로 그만입니다. 우와, 와 다르네. 오. 사장님, 아까 보아하니 사장님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으시던데 만두 빚은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3년 됐네요. 아이고, 몰라 뵀어. 죄송합니다. 어머,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네. 어머, 모름지기 만두하면 속이 중요하거든요. 요 까만 만두 속의 비밀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몸에 좋은 야채 6가지, 냄새 안 나는 암페지 그걸 쓰고 소금을 안 넣고 간장을 졸여가지고 그걸 양념을 하는 겁니다. 아니 특별하기도 특별한데 되게 건강한 음식이네요. 네.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까만 만두. 저도 한 입 먹어봤습니다. 이게 오징어 먹물에 넣어주면 피가 쫀득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쫀득합니다. 소에는 오징어 같은 게 아닌데도 약간의 해물의 그런 고소한 맛도 나고 소가 아삭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맛있는데요. 일반 만두랑 어떻게 다른지 제가 일반 만두도 한번 먹어볼게요. 얘도 속은 비슷한 것 같아. 나 어떻게 맛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맛을 볼게요.
겉으로는 색 말고는 큰 차이가 없는 일반 만두도 먹어봤는데요. 다르다. 이게 피에서 나는 향이 달라요. 이 식감도 오징어가 훨씬 쫀득합니다. 사장님 진짜 이게 훨씬 쫀득하네요. 폭풍 먹방을 부르는 까만 만두. 저 민만두. 이 정도면 슬럼프 완벽 극복이죠. 10년이란 세월 동안 만두와 함께했지만 역시 만두는 무궁무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민만두라는 이름에 맞게 만두와 함께 걸어나가겠습니다. 만두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어디 가세요? 만두 먹으러 가야죠. 만두. 수고하세요. 평범한 만두는 가라. 이색 만두를 찾아 떠나본 민만두의 특별한 여정. 맛과 건강을 챙긴 이색 만두들 정말 특별할 만두 하주.